지금 이 시장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시세는 아닙니다만 제가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수는 신경 쓰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수하고 연동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많이 주목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수가 빠지지 않고 미미하게라도 이렇게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개별주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선별적인 시세 분출이 비교적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전체적인 시장은 코스피가 약보합선. 근데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 얼마 올랐습니까? 0.7% 올랐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주목해라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지금 1000포인트 코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전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듯한 양상을 보던 코스닥이 연 이틀 동안 밀집대를 뚫고 드디어 이제 10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 기대되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은 여러분들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이 별로 안 나다 보니까 별로 안 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나죠. 제자리지 거의. 가만히만 있으면 그나마도 덜 깨지는데 또 여기서 혼자 먹겠다고 이 종목 저 종목 그들나 나오는 종목들 쫓아가고 매매하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은 마이너스가 더 많이 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찌되었던 간에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미미하게라도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코스닥 989포인트입니다. 다음 주에는 저는 1000포인트 뚫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1000포인트 갈 거로 보고 있어요.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까지는 1000포인트 뚫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수가 뭐 신고가를 기록하더라도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도드라지게 시장이 좋다라는 느낌을 못 받으실 거예요. 근데 1000포인트 시대가 열리게 되면 시장 분위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더 좋아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드리면서 이거는 위기 아니다, 기회다, 위기 아니다, 기회다. 지금 구간에서는 현금 있는 분들 종목에 대한 매집 전략을 좀 더 강화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포트폴리오 종목들 보면서 수익이 안 나는 분들, 손실 만회가 안 되는 분들은 그 포트는 과감하게 폐기를 시키고 새로운 포트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도 지수는 신경 쓰지 말고 종목에 집중하시기 바라고 코스닥 지수가 989포인트 기록하면서 이제 1000포인트 시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 시장을 놓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도 마찬가지로 오늘 방송도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 무방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시장과 시황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 시장도 그렇게 얘기할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하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저 종목 분석 드리지 않을 거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과 섹터를 중심으로 제가 분석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군들과 섹터를 중심으로 제가 종목을 또 분석을 드릴 테니까 오늘 한 4종목 정도 제가 분석을 드릴 것 같아요. 4종목 정도 분석을 드릴 테니까 그 점을 아시고요. 또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드릴 테니까 철저하게 종목을 중심으로 들으시고 종목을 중심으로 메모하시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자 이해되신 분들 자 1번 붙여서 1번 자 1번 자 시장은 살아있다. 그리고 종목 장세 시작된다.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 열린다. 그리고 오늘 무방은 다음 주 관심 종목을 중심으로 또 다음 주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방송이 진행된다. 자, 체크되시면 1번.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자신감 있게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수익이 들라는 것 같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아셨죠? 아, 여전히 1번 치는 속도가 늦어요. 좋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 방송 첫머리에 보여드렸던 종목이 뭐예요? 자, 방송 첫머리에 보여드렸던 종목이 뭐예요? 지금 바이오 제약주 중에 셀리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 해줬었죠? 그죠? 셀리드란 종목이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지금 제 종목 장세라 그랬잖아. 치수 보지 말고 종목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기가 막히죠. 제가 이날부터 이 정도면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서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또 얘기했던 게 뭐예요?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도 이틀 올랐고 3일 동안 지금 양봉이 났습니다. 지금 같은 장세는요, 핀셋 랠리. 그러니까 많은 종목이 가지 않고 특정 몇 개 종목군들만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예전엔 저도 여러분들한테 섹터로 말씀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죠? 반도체, 5G, 2차전지, 수소 뭐 이런 식으로 섹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었죠. 근데 최근에 제가 며칠 전부터 섹터와 더불어서 종목들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중심으로. 특히나 바이오 제약주들은 그동안 제가 엠비나 가지고 바이오 제약주는 여러분들한테 별로 강조도 안 했는데 이번에 제가 바이오 제약주는 이제 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제부터 한 대표는 바이오 제약주를 볼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자, 맞으면 3번 한번 쳐보세요. 3번. 자, 맞으면 3번.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호응을 유도하는 이유는 힘내시라는 얘기예요. 멍하게 앉아서 시장 보지 마시고 멍하게 앉아서 무방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분명히 이 장은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장세고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적극적으로 공부하셔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자꾸 여러분들한테 호응을 유도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오늘은 단순하게 오늘 장세를 마무리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시장을 중심으로 다음 주를 대비하는 그런 장세, 그런 무방을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해 장세가, 오늘 장세가 마감됐다고, 한 주간 장세가 마감이 됐다고 시간 많아가지고 제가 무방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지 같은 시장에서도 우리 방은 분명히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만든 겁니다. 제가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방송이에요. 바짝 정신 차리고 시장의 흐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이 상당폭 높아졌고 그런 가운데 종목 장세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이 시장을 얘기 드리면서 코스닥 시장의 1000포인트 장세가 만약에 오게 되면 이건 정말 대단한 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코스피를 중심으로 이 시장은 저렇게 많이 오르고 나서 옆으로 기어가는 기관주의 나오죠. 보통 옆으로 지수가 기관주 중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서 중소형주 장세가 본격화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 제가 증권시장에 오래 입문한 지가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대형주가 장세를 이끌어가고 대형주가 쉬어가는 와중에는 어김없이 중소형주 장세가 어마어마한 시세를 뿜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세는 정말 이상하리만큼 중소형주 장세도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래요? 기관 외국인 투자가 등 주도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돈이 없어요. 그나마 외국인들이 장을 주도하는데 외국인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장을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가 쉽게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 동향들을 보면서 지금 보험단들이 코스닥에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보험단들은 전문 프로 투자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보험단들이 들어오고 있고 투신권들이 최근에 들어오다가 약간 주춤해졌는데 오늘 다시 들어왔습니다. 투신권들이 오늘 코스닥에서 118억 들어왔고 그전에도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왔어요. 전문 프로 투자가인 투신권과 보험단들이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그죠? 연기금들이 지금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파느니 더 파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공격적인 매도가 좀 쉽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코스닥에서도 연기금이 그렇게 들어오다가 이틀 동안 물량이 나와서 조금 재미없는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기금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투신권과 보험단 등 전문 프로 투자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보시기 바라고 코스닥에서 외국인들도 한참 동안 매도가 나왔다가 다시 서서 입지를 하는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의 반등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응?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들.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세가 났고 그리고 중소형주 장세가 터져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징글징글하게 중소형 장세가 안 나왔는데 하지만 분명히 시간적인 텀이 지나고 나서는 분명 중소형주 종목 장세가 강도롭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미미하게 올라가고 이건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답답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저런 식으로 시세가 나요, 여러분들. 저런 식으로 시세가 납니다. 과거 한국 증시도 물론 급락 후에 비교적 빠른 반등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미미한 반등세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세요, 여기도 처음에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는 등 마는 등 하다가 올라가 버렸죠. 가는 등 마는 등 하다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더군다나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반등은 지금 분명히 1차적으로 여기서도 코스피 대비 반등이 강했고 2차 상승도 이제 조금 늦게 가면서도 코스닥이 탄력을 붙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하고 그리고 주도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시장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 대표 무방 들으시고 한 대표가 예상했던 그 장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그 시장의 흐름을 딱 확인해 보니까 한 대표 예상대로 시장이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좀 더 강도롭게 서둘러서 앞으로 장세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대표만 또 우리 VIP 회원님들만 돈 벌면 좀 미안하잖아요. 또 한 대표가 그렇게 힘들게 전반적인 장세가 부진할 때 우리는 고버스를 매수했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여기서 해드렸고 자기 안 좋을 때 리스크 관리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고버스 다 전량 팔았다 그랬습니다. 바닥이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줄기차게 매수 전략을 강조드렸잖아요. 시장 살아나잖아요. 탄력적이진 않지만 분명히 시장은 살아나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드디어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그 신고가 시세를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수급을 읽어나가지 못하게끔 기관 외국인들은 지금 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지금 시장이 안 좋네, 내가 계좌 수익이 안 나니까 시장이 안 좋다고 느끼는 겁니다. 한 대표는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느낍니까? 좋다고 느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응? 신고가 경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얘기네요.
국민연금 더 이상 주식 많이 못 팔 거예요. 투신권, 보험단, 이제 연기금들까지 주식을 더 이상 팔지 못하면, 안 팔게 되면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기관들만이라도 움직여주면 이 장은 분명히 수익이 나는 장세입니다.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동신건설이라고 하는 종목, 이 종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동신건설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선침해를 해놓고 제가 분명히 했었죠. TV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정치 테마주들도 이제는 좀 주목을 해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정치 테마주들은요, 시세가 단방에 너무나 많이 납니다. 강력합니다. 결국엔 여기서 우리가 충분하게 매집을 해놨고 선침해를 해놨고 나서 어제 상한가 쳐버렸죠. 그리고 오늘도 장 초반에 오전 장 중에 크게 올라왔다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매수 후에 오늘 고점 대비 무려 53%라는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50%라는 수익이 날 때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종목 장세입니다. 이게 바로 종목 장세의 위력이에요, 여러분들. 지수는 강보합 약보합선에서 찌질찌질한 그런 장세가 나타났습니다만, 종목 장세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뿜어낸 겁니다. 단 며칠 만에 53%라는 엄청난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4월 2일 날 10시 44분에 동신건설 매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이후에 신규 회원님들 계속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종목 장세고, 이게 종목 장세의 위력입니다. 시장은 거지 같아도 누구는 수익이 안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한 대표와 VIP 회원님들은 이런 장에서 무려 53%라는, 밀렸어도 기본적으로 30%, 40%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대선이 언제입니까? 2021년에 2022년 3월입니다. 대선까지 약 1년 가까운 기간이 남아있고, 대선주들은 대선 전후, 대선이 3월이죠. 3월달 전후까지 대선주들의 레이스는 이어집니다. 그죠? 대선주들의 레이스는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선주들의 시세가 많이 오른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죠? 많이 오른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일단은 지금은 대선주라든가 일부 이슈가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일단 보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이슈 테마주들 있죠. 이슈 테마주들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슈와 테마가 잠깐 부각이 됐다가 죽는 거 말고, 이슈와 테마가 중장기 관점에서 살아있는 그런 중장기 테마는 저는 분명히 배팅을 합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익이 납니다. 보통 대선주들은요, 그냥 뭐 보통 200~300%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1200~300%까지 나는 게 바로 대선주들입니다. 이제 대선 시장입니다. 어제 그저께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이 된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도 이제 고개를 들고 있고, 고민할 만한 장세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어제 그제부터 제가 종목에 대한 분석을 드리면서 제가 분명히 이재명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말씀드렸고,
조만간에 윤석열 관련주들 이번에 가다가 이제 조정받을 겁니다. 윤석열 관련주도 또 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동신건설과 함께 같은 이재명 관련주가 뭡니까? 슈프리마 BH. 이거 19% 아직 별로 많이 안 났네요. 그죠? 근데 언제 들어갔습니까? 4월 8일 날 12시 44분. 언제예요? 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들어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19% 수익률이고 어때요? 상승 기조 탄탄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같은 윤석열, 같은 이재명 관련주라도 그 안에서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대장을 잡아야 같은 테마주들도 갔다가 이런 폭락 조정 없이 대장주를 잡아야 이렇게 견주하게 나오고 나서 다시 갑니다. 후발주, 카더라 하는 종목들 잡으면 어떻게 돼요? 갔다가 폭락이 나오버립니다. 대장주를 여러분들이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슈프리마 BH 단 이틀 만에 이재명 관련주로서 무려 19%라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산 아이니티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별밤 특종에서 나갔던 종목이죠. A택이라는 종목. A택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별밤 특종에서 이미 나갔던 종목입니다. 그죠? A택이라는 종목도 별밤 특종에서 이미 나갔던 종목이었고, A택이라는 종목은 별밤 특종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주가 급등이 나왔었죠. 예. 예, 한 뭐 10% 이상 나은 겁니다. 또 밀렸죠? 얘는 시세가 상대적으로 약해서 일단 오늘 우리가 아침 시초가의 물량을 털었습니다. 또 차익 실현했죠. 한 10% 가까이 수익 냈고, 그런데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이재명 관리가 밀렸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잡는 겁니다. A택은 분명히 얘는 죽은 거 아니에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는 겁니다. A택은 그런 거고요. 이런 가운데 수산 INT 같은 종목들은 뭡니까? 제가 역시 말씀드렸듯이 별반 특징에서 나간 종목입니다. 8원 양목 나왔죠. 오늘 음봉 나왔습니다만 흐름 자체는 강합니다. 정치 테마주들도 접근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접근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자, 4월 8일 10시 29분 수요일 저녁에 별밤 특종이 방송 나가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도 장 초반에 우리도 분명히 수산한테 매수를 한 겁니다. 18%. 단 이틀 만에 2, 3일 만에 나오는 그런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죠? 중요한 거는 백신 수혜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백신 수혜주에서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신 수혜주 중에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은 어디서부터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날부터 제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너무나 부진하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려운 장세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제가 무방을 통해서 이제 시황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가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규 상장된 후에 IPO가 진행이 된 후에 주가가,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이라고 하는 종목이 따상 시세가 나타났었죠. 그 열풍에 따라서 IPO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됐는데, 따상은 뭐 물 건너고 상한가 한방 치고 주가가 여기까지 계속 떨어진 겁니다. 왜 떨어졌다 그랬습니까? 이때는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나치면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PO 시장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을 때 좋은 종목이 상장이 되고 시장이 좋을 때 상장돼야 그 종목이 따상이 되는 건데, 시장도 별로 안 좋지요. SK 바이오팜이 따상으로 이미 한번 탁 터지고 나니까 이 종목도 그럴 것이니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결국에 밀려버린 거예요. 하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은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나 주가가 많이 빠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는요, 이날 상한가 치고 나서 저는 상한가 한두 방은 더 나와도 된다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밀린 거예요. 왜? SK 바이오사이언스는요, 영업이익하고 수익이 있는 종목입니다. SK 바이오팜은 영업이익하고 수익이 없어요. 그런데도 상한가 두 방 친 겁니다.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있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응?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재무구조하고 실적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상장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 제약주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바이오 제약주지만 이 종목이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액이 990억, 1800억, 작년에 2250억까지 늘어난 겁니다. 물론 펄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저평가된 상태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하지만 다른 바이오 제약주에 비한다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인 겁니다. 영업이익이 264억, 228억, 그 작년에 377억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실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저렇게까지 빠진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이건 여러분들한테 그냥 종목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지금 시장이 힘들지만 지수보다는 종목에 대해서 시황 필요 없이 종목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십시오. 종목에서 주목한다라고 한다면 SK바이오스 같은 종목은 바로 그겁니다.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장되고 나서 하루 상한가 치고 나서 지금까지 떨어진 건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충분하게 하락했고 이날 거래가 증가하는 것을 다 보면서 이제는 서서히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 들고, 힌트까지 드린 게 뭐냐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5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런 반격의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얘기 드렸었고, 어제 주가가 반등이 딱 나올 때 제가 무료 카카오톡방에다가 SK바이오사이언스 움직임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힌트까지 드렸습니다. 그죠? SK바이오사이언스를 그동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제가 방송에서 분석드린 내용 들으신 분들 5번 한번 쳐보세요. 5번 한번 쳐보세요. 그죠? 들으셨죠? 예. 결국 어때요? 주가가 연이틀 동안 올라간 겁니다. 아직 수익률은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지금 몇 퍼센트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지금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승부를 걸어야 돼. 승부를 걸어야 된다. 단타 치고 뭐 5%, 3% 들어가가지고 단타 치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하면서 승부를 걸어갑니다. 승부를. 자, 어찌됐든 간에 거기다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 백신 CMO 체계,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해서 노바백스 CMO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문제가 좀 많아서 시장이 시끌시끌벅글 하긴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백신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약품을 완벽하게 배제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뭐 백신 접종할 거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설마 그러겠습니까? 국민 목숨 담보로 그러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간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완전한 폐기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게 혈전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접종을 좀 안 하게 하고 그 위에 이제 나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접종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아스트라제네카를 폐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다 노바백스에 대한 CMO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런 가운데 결국엔 뭐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적으로 지금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난에 취한 상태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동안 백신을 쉽게 확보를 못 해놨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제일 확보가 쉬운 아스트라제네카만 확보를 해놔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백신 개발 업체들을 종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백신 개발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드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간 거고.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관련 주면 셀리드라는 종목은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업체 중에서 백신 개발이 제일 빠른 업체가 바로 셀리드라는 종목입니다. 그죠? 오늘도 주가가 장 초반에 거의 상한가, 장 초반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물량을 받고 과열 종목으로 결정되면서 물량을 받으면서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 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백신 개발이 제일 빠른 업체예요. 말 그대로 백신 개발 관련 중에 대장주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모니터링 하다가 바쁜 일에 있어서 모니터링 놓쳐가지고 언제 들어갔냐면 어제 들어갔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그죠? 좀 늦었어요. 늦었는데도 무려 오늘 장중 고점 대비 무려 32%나 수익이 나온 겁니다. 저는 이런 것 애지간하면 종목들 급등한 종목 저는 추격 매수 안 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데 했어요. 왜? 이렇게 급등하니까. 그죠? 저렇게 급등하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도 우리 회원님들 주로 과감하게 들어간 겁니다. 결국엔 터졌죠, 여러분들.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는 증권시장에 엄청난 파고를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시장 부진한데도 보세요, 여러분들. 셀리드,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여기다 정치 테마주들 대박이 터지고 있습니다. 아니 수익률이 둥신거소 53%, 슈프리마 BH가 19%, 수산 INT가 18%다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나갔던 얘기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SK바이오사이언스 8%, 셀리드는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만 SK바이오스 얘기하면서 분명히 백신 관련주, 백신 개발업체를 주목해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장은 그지 같아서 종목군들은 대박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반도체 장비주들 유니셈,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방송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진짜 한 교수 한 끼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종목 아닙니까? 결국엔 시간이 걸렸지만 대박이 터졌죠, 여러분들. 여기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단을 드리면서 일부는 털더라도 이 종목은 쉬었다 다시 갈 겁니다. 또 신고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수했고 15%예요. 그죠? 사이맥스, 세워라. 내어라 가지만 어떻습니까? 역시 신고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일단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그 사이에서 뭘 본 겁니까? 정치 테마주들도 워낙에 테마가 강력하기 때문에 본 거고 여기서 또 뭘 본 거예요? 백신 관련주들도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증권시장에 가장 핫한 그런 산업과 이슈, 테마가 되는 겁니다. 그들 종목이 저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같이 그지 같은 장세에서도 종목들의 시세는 저렇게 터지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지수 보지 말고 종목에 집중해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SK바이오팜 3일째 올랐습니다. 이틀째 올랐어요, 여러분들. 타이밍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타이밍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곧바로 터질지 그냥 일시적인 반동으로 끝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는 분명히 지금 증권시장은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다음 주에도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망 종목 주도주를 중심으로 놓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장세에서 손실을 많이 하고 수익을 낼 생각은 좀 접는 게 좋을 겁니다. 다음 주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무방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리면서 간단하게 해드리고 오늘은 종목도 많은 종목 얘기 안 할 겁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몇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거니까 남이 수익 낸 거 구경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수익이 난 종목군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한 종목들이에요. 저는 떳떳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만큼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잡았을 뿐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안 했을 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무조건 들고 있지 마라.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조금씩 움직여라. 대응해라.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황 전망 해드리죠. 거기다 투자 전략까지 다 말씀드리죠. 종목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99%다 드린 거예요. 매매 포인트만 잡으면 되는데 전략을 바꾸면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못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장세가 아닙니다. 이 종목 장세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정치 테마주들은 매매가 굉장히 복잡하고 약간 투기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매매하시기가 좀 어려운 건 맞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때는 이거는 매매가 투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 대표는 분명히 이런 테마주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매매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고 제가 매매하고 있는 테마주들은 그냥 뭐 2, 3%쭉 맨날 옆으로 기어가다가 한번 푹 올랐다가 푹 빠지는 이런 테마가 아니라 강력한 성장성과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성장성이 아니라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죠. 모멘텀.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잠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시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장 섹터, 성장 테마를 가지고 강력한 테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크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지금은 그런 강력한 테마, 모멘텀이 있는 그런 테마주를 중심으로 보셔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코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었던 주도 섹터 뭐예요, 여러분들? 반도체를 선두로 해서 수소라든가 5G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하는 이런 신성장 섹터들이 코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다음 주부터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오늘은 제가 백신 관련주들 그리고 정치 테마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수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작입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역시 기존의 성장 섹터인 반도체를 선두로 해서 수소, 태양광, 5G 이런 섹터를 중심으로 한 관심들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중 조절을 통해서 대응을 좀 하자라는 얘기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썸머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일단 다음 주는요. 오늘 저녁에 미국의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나스닥 선물지수가 약보합선이고 일본 증시 강보합선 그리고 중국 증시도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됐네요. 요즘엔 제가 일본 증시하고 요즘엔 제가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나스닥 선물지수를 거의 안 봐요. 옛날에는 장중에도 이 일본 증시, 그 다음에 중국 증시, 나스닥 선물지수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요즘에는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나스닥 선물지수를 거의 안 봅니다. 볼 필요 없어요. 왜? 시장 자체가 무너질 만한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미국 경제는 미미하게 살아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고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 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시고 미국의 금리가 그렇게 강하게 살아나지 않고 미국의 금리가 급격하게 안 올라가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분명히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악재가 별로 없어요. 그런 가운데 미국 증시가 꺾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단기 상승에 따른 충분한 조정까지 마무리 짓고 재반등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상의 다우지수도 분명히 우상향으로 미미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죠? 나스닥도 이제 직전 고점에 와 있고요. S&P 사상초가입니다. 주봉상의 주가도 모두가 다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3대 지수가. 그리고 월봉상의 주가도 모두 사상 최고가. 나스닥도 이제 사상 최고가 경신에 나서고 있고 S&P 500하고 다우지수는 이미 신고가 사상 최고가 경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미국 주식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게 뭐냐면 다우지수가 21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약세가 전개되기 전까지는 미국 증시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시황 분석 해드리는 거 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시황 분석 자체가 거의 완벽하잖아요. 그죠? 어서 오세요. 뭐 생색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진짜 고맙다고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시황 거의 못 듣습니다. 저처럼 물론 여러분들은 뭐 시황이 뭐가 필요 있어? 종목만 잘 잡으면 되지?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 시황 듣지 마시고 종목만 가지고 한번 매매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가. 시황 잘 볼 필요 없어. 종목만 매매하면 잘하면 돼. 그런 얘기들은 전문가들도 많이 하죠. 우리 MBN 전문가님들은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전문가들은 어?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시황은 뭐 필요 있어. 종목만 잘 매매하면 되지. 완전히 주린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소리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시황이 그렇게 만만하면, 응? 시황이 그렇게 만만하면 종목으로 그렇게 수익이 나느냐? 아는 겁니다. 막말로 시황도 모르는 사람이 종목만 가지고 무슨 수익을 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지수가 빠져버리면 아무리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들도 다 같이 빠져버립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황이 지금처럼이라도 미미하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횡보하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장에서는 천하의 실적주, 성장주들도 못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시황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아라. 미국 증시는 최소한 폭락은 없다. 미미한 반등세가 나올 것이고 21평선 다우입니다. 다우 지수를 중심으로 21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약세가 전개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한 걱정은 지레짐작 걱정은 하지 말아라. 다만 미국 증시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펑펑 급등하는 장세는 이제 앞으로 안 나옵니다. 왜? 그래도 미국 증시는 어쨌든 간에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그냥 단순하게 많이 올랐습니다가 아니라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올라가, 너무 많이. 네? 미국이 재책이라면 대한민국은 독감에 걸린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저렇게 너무 사르는 판을 걷듯이 조심스럽게 올라가잖아요. 한국 증시는 그만큼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저렇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다우 지수가 21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약세가 전개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는 오늘 저녁에도 뭐 대체로 강박과 약보합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가운데 국내 증시가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음봉이 나왔고요. 코스피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증시가 조금 뭐 약보합 정도에서 마감이 되게 되면 내일 코스피는 월요일 날은 양봉 정도 나올 거고요. 분명히 미국 코스피는 미미하지만 우상향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드디어 코스닥이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신고가. 코스닥이 1000포인트 시대가 임박한 겁니다. 미국 증시가 급등이 안 나오고 미미하게 올라가는 그런 반등장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국내 증시도 코스피 지수가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들은 큰 시세를 못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코스피 대형주를 가지고 큰 수익을 벌기는 큰 돈은 벌기 어렵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보지 마십시오.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지 마십시오. 코스피 대형주들 보지 마세요. 먹을 거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뭘 봅니까? 코스닥을 봐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가 임박했고 1000포인트 시대는 열릴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1000포인트가 안 가니까 시장에서는 코스닥 종목들도 별다른 반등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할 겁니다.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분위기는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1000포인트가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뭡니까? 바로 실적 성장 가치입니다. 미래 신성장 산업, 미래 신성장 관련주가 다 어디 있습니까? 코스닥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말씀드렸죠. 왜 코스닥이 되느냐? 그동안 증권시장이 부진했던 이유가 수급이 막말로 개판이었습니다. 수급이 거의 안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 그래프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이 나오다.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적극적이진 않아요. 이때 한 차례 매수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괜찮은가 싶더니 다 털었습니다. 다 털었던 외국인들이 다시 코스닥을 중심으로 들어오는데 아직은 적극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매도가 분명히 나올 만큼 나왔고 현재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가들 중에 전체적인 프로 투자가들은 누구냐? 바로 투신권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금융 투자나 이런 애들은 참고하시면 안 돼요. 걔네들은 단타입니다. 신경 쓰시면 안 돼요. 투신권들이 전문 프로 투자가인데 보세요. 3월 달부터 코스닥을 중심으로 대바대기 나온 것들이 강하게 들어왔고 지금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단기적으로 매수가 약화되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코스피 종목은 팔지만 코스닥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보험단들도 프로 투자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보험단들도 강하게 들어오죠, 여러분들. 이제 연기금만 남았어요. 연기금만 좀 들어오면 더 힘이 될 겁니다. 연기금들도 어땠습니까? 코스닥에서 들어왔다가 지금 살짝 팔고 있는데 다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이 시장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코스닥 시장을 절대 놓치지 마라. 코스닥은 우리 개인 투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코스닥 장세는 우리 개인 투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가 막힌 장세다. 아시겠습니까? 애시당초 지금 장세가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강세장이 나왔어야 되는 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세가 나고 나서 대형주가 쉬어가는 장세 속에서는 그동안 쉬어왔었던 중소형주들의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거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제가 증권시장 입문한 지 30년 됐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대형주가 가고 나서 쉬어가는 기간 동안 중소형주가 그 다음 시세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소형주가 나오기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 중소형주가 지금까지 시세가 안 나온 겁니다. 이게 시간의 텀이 있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이제 그 텀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런 중소형주 코스닥 장세가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제 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미 여기서 코스닥 시장이 급등을 할 때부터 제가 이번 장세는 코스닥 장세가 될 겁니다. 조만간에 코스닥 1000포인트 갈 겁니다. 지금 쉬어가는 이 눌림목 장세가 여러분들한테서는 매수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989포인트까지 갔고 1000포인트가 이제 코앞에 보이는 겁니다. 거기다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거. 기관들, 투신권, 보험단, 연기금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수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걸 보셨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뭡니까? 바이오, IT 아닙니까, 여러분들? 반도체는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여러분들. 반도체가 없어서 난리예요, 없어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수소차, 전기차, 스마트 팩토리, OTT 이런 미래 신성장 산업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성장주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코스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보세요. 우리 키니님하고 우리 행복한 바보님들 기가 막히게 타이밍 잡고 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게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VIP 가입하는 것도 이렇게 타이밍을 잡는 그런 선견지명이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이 장은 분명히 살아나고 있는 게 확인되고 한 대표가 예상한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 증시가 혹시라도 가다가 하루 정도 급락이 나오잖아요.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급락의 원인이 뭔지를 딱 보면 그게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것인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것인지 그게 확인이 될 겁니다. 설령 증시가 대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대표는 뭘 매매합니까? 한 대표는 인버스 곧버스를 매매하는 지수가 떨어질 때 대박이 터지는 그런 상품을 매매합니다. 떨어지는 장이 와도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한 대표는 준비가 다 된 사람입니다. 한 대표 시황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주도 장은 조심스럽게 완만한 반등장이 진행될 것이고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반등장이 나올 겁니다. 그 시장에서 절대 소외되지 말아라.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만이 이 시장에서 빠른 손실만에 더불어서 빠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다음 주는 절대 놓치지 말아라는 얘기까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왜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까?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방에서 매매하고 있는 또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한 종목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시세가 어떤가? 동신건설 53%, 슈프리마 BH 19%단 이틀 만에, 수산 INT 단 이틀 만에 18%,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노래 불렀죠? 이틀 만에 8%, 셀리드 32%, 유니셈과 사이맥스 같은 반도체들도 모두가 신고가입니다.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매매해서 이런 거지 같은 장세에서 벌써 여러분들보다 벌써 한 3발자국 4발자국 먼저 출발하고 계좌가 벌써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미 터지기 시작한 종목이 대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우리 회원님들 간의 계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벌어질 겁니다. 놓쳐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저것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종목들은 제가 간단하게 썸머리 비슷하게 얘기해드리고요. 제가 4종목 정도만 한 분석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는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보험주들은 보험주에 보험을 들어놔라라는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 시간을 좀 가지고 좀 보셔야 돼요. 그러나 애지간하면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으로 좀 보셔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빼놓을 수가 없는 섹터예요. 워낙에 많이 올랐고 또 시장에서 많이 반영된 종목들이다 보니까 시세가 좀 더디고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들. 어떤 건 가고 어떤 건 못 가고. 또 오늘도 반도체 보게 되면 한솔케미칼이 2.5% 강세 기록했고, 자, 한미반도체 대단하죠, 여러분들. 제가 추천했고 우리도 매매해가지고 거의 100% 수익을 내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올랐으면 저는 옆으로 기어갔다가 이렇게 갈 거로 봤거든요. 그냥 가버립니다. 재매수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한 대표는 바로 이런 종목을 선호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한미반도체가 신고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반도체 장비들의 시세가 다 아직도 다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솔케미칼도 탄력적이진 않습니다만 분명히 미미하게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다가 지금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도 가다가 좀 밀리게 됐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장난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던 종목들 GST 살아있죠? 유니셈 다 살아있습니다. 뭐예요? 다 신고가 경신에 나서고는 종목들입니다. 많이 올라서 경계감이 있습니다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른 종목이 더 가는 장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장세예요? 신고가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어찌됐든 간에 반도체 장비주는 여기 있는 종목을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가는 종목만 가고 대장주가 있고 분명 대장과 후발주가 확실하게 구분이 된 장세예요. 그래서 종목 선별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반도체 장비는 아직도 보셔야 된다. 너무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은 안 잡더라도 덜 올랐던 종목군들 중에서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배팅을 하고 포트폴리오에 넣어둬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너무 사고 팔면 안 돼요. 반도체 장비주는 너무 사고 팔면 안 되고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드리는 게 반도체 장비다. 응?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장비 중에 얘기를 했던 종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응? LOT 베큐um 같은 종목들. 그죠? 이런 종목들 얘기했었죠. 이미 별밤 특종에서도 나갔었던 종목인데 어떻습니까? 오르고 나서 쉬어가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자, 그러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드렸던 내용들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냥 떠들지만 않을게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종목을 볼 땐 기본적으로 기업 내용들을 이렇게 보세요.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걸 보시란 말이에요. 이 종목에 대해서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걸 보시게 되면 6월 자체가 무려 1900%입니다. 그죠? 부채비율 40% 얼마나 탄탄합니까? 이렇게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라. 얼마나 좋아요. 그럼 뭘 하는 업체인가? 제가 얘기했잖아. 전식 진공 펌프로 생산 업체다. 반도체 제조는 거의 전공정이건 후공정이건 거의 진공 상태에서 제조가 진행이 됩니다. 말 그대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라인 자체가 다 진공 상태입니다. 진공 상태다 보니까 생산 라인마다 이 건식 진공 펌프가 다 장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품귀 현상입니다. 공급이 딸려요. 삼성과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과 인텔 등 TSMC 같은 기업들은 앞으로 반도체 생산을 더 많이 여기서 공장 증설에 나서거나 새롭게 건설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시설 투자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건식 진공 펌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이 건식 진공 펌프는요, 전공정 장비 쪽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후공정 쪽으로도 더 많이 써요. 미세화됐고 공정 자체가 미세화됐고 너무나 많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산되다 보니까 후공정 쪽에서도 더 많이 씁니다. 그만큼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예요. 다른 종목들은 2단 상승세를 보이는데 얘는 2단 상승세를 지금 안 보인 겁니다. 그냥 곧바로 갈지 아니면 더 옆으로 기어갈지.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보는 바에는 이런 종목들은 결국엔 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반도체 장비들이 많이 간 상태에서 아직 덜 올랐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LOT 베큐움이나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린 겁니다. 사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한 대표는 바로 LOT 베큐움이라는 종목을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설명 듣고 사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게 좀 어서시고요. 바로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 대표는 반도체 장비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LOT 베큐움 같은 종목에 대한 관심도 아직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전히 유니셈, GST, 사이맥스, PSK, 원익 IPS 노래 부르고 있는 종목들을 뭐 여전히 반도체 장비에 대한 관심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간 관계상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는 게 바이오 제약주들을 이제는 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강세를 기록한 거는 뭐냐면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바이오 제약입니다. 그동안 바이오 제약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등했다가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코로나19로 수혜를 봤었던 진단키트 같은 바이오 제약주들이 모두가 하락세를 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못 갔었죠. 하지만 어때요? 이제는 진단키트 관련주라든가 얘네들도 주가가 거의 다 바닥을 쳤습니다. 바이오 제약주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무너지는 일은 없다는 얘기고 바이오 제약주가 거의 이제 바닥을 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은 바로 코로나 백신 개발 관련주를 선두로 해서 우리나라도 SK 바이오팜을 선두로 해서 이제 새로운 신약 개발들이 하나씩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바이오 제약주들도 서서히 하나씩 부각이 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이오 제약주들은 유망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시적으로 어떤 카더라 하는 그런 뉴스 때문에 잠깐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도 큰 대세를 줄 만한 그런 종목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랬듯이 바이오제약주는 종목 선별하는데 사력을 다해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코로나 백신 관련주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왜 이렇게 글씨가 자, 코로나 백신 관련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백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난이 지금 반도체처럼 백신 공급난이에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자국을 중심으로 전 국민이 백신을 맞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백신이 지금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4차 확산 팬데믹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무려 700명이 넘어갈 정도로 상황 자체가 심각합니다. 여기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레임덕이 있다 보니까 이거 코로나 잘 잡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걱정도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백신이 품귀 사태가 진행이 될 정도입니다. 여기다가 아스트라제네카 문제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혈전 현상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용 중단 권고가 계속 나옵니다.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백신을 미리미리 확보를 못 해놨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일 인기 없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먼저 접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가 혈전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용이 다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 안 맞는 겁니까? 정부에서는 한국의 자체적인 백신 개발을 독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해외에서 계속해서 백신을 공급하려고 노력하면과 동시에 자국의 자체적인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하면서 연구개발 기간을 짧게 하고 더 빠른 속도로 임상 3상과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겁니다. 백신 개발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백신 개발과 관련된 종목들은 백신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빠르면 빨라질수록 지금은 미국만을 중심으로 저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 수급은 너무나도 적은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백신을 개발해 만들어내게 되면 말 그대로 여전히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아시겠습니다만 시젠이라고 하는 종목이 진단키트를 글로벌 시장에서 코로나 진단키트를 제일 먼저 만들면서 초대박이 난 업체 중에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백신을 자체적으로 빨리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역시 말 그대로 초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이겠죠, 여러분들. 참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우리나라가 백신 하나도 못 만드는 나라였나라는 그런 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좀 자괴감,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들이 그동안 시세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나라가 백신 강국으로 다시 한번 등장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백신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셀리드는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말씀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그냥 우리는 대장주기 때문에 셀리드를 우리는 잡은 거예요. 그죠? 셀리드는 우리가 그냥 잡은 겁니다. 단기가 제가 항상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는 한 대표는 특징이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별로 추격 매수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또 추격 매수해가지고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감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단행을 한 겁니다. 좀 늦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잡은 거죠. 결국엔 잡은 겁니다. 그래서 매수하자마자 오늘 고점 대비 32%나 수익이 나온 것이고요. 여기서 잡았습니다만 32%나 수익이 나왔고 오늘 고점 대비 밀리게 됐습니다만 신고가가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러나 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백신 개발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대장주로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백신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종목이 좀 많이 오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젠 후발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건데 역시 또 나갈 수 있는 게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 종목은 벌써 이틀 동안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관심권에 두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죠? 충분하게 하락을 했고 이날부터 여러분들한테 보십시오. 이전 종목은 이제 보실 만한 단계까지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이틀 동안 급등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윗꼬리를 달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올라온 겁니다. 자, 똑같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드렸듯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서 참 보기 드물 정도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나고 있는 업체입니다. 첫날 하루 상한가 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떨어진 것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이렇게 첫날 상한가 급등하고 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진 종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여기다가 백신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분명히 펀더멘탈 대비 또 모멘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많이 빠졌습니다만 분명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재료는 살아있고 모멘텀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아직은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백신 개발주 보셔라는 얘기고, 나머지 진원생명각이라든가 제넥스니아라든가 유바이러스 같은 종목들도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아직 임상, 1상, 2상 초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디긴 합니다만 얘네들도 백신 개발주입니다. 하지만 저는 뭡니까? 대장주를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셀리드를 선두로 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들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백신 개발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체크되셨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수소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수소 관련주. 수소 관련주들은 지금 제가 한국가스공사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두산퓨얼셀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산퓨얼셀이 오늘 4.2% 올랐는데 뭐 올랐다라 그래가지고 주목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수소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가장 집중적인 수혜가 나는 종목이 뭐냐? 바로 이 두산퓨얼셀입니다. 두산퓨얼셀이 바로 집중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이에요. 시장 점유율 자체도 너무나 크고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자, 더군다나 수소 산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수소 산업은 글로벌적으로 산업이 커질 겁니다. 환경 문제 때문이라도 수소 산업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문제는 언제쯤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느냐, 그 반등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산퓨얼셀 같은 종목군들과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겠죠. 두산퓨얼셀은 자체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함께 아주 남들보다 빨리 출발했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장악력이 엄청나게 큰 것이고요.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이죠. 정부 차원에서 수소 산업이 커질 때 한국가스공사를 기준으로 해서 수소 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국가스공사가 앞으로 수소 관련주가 부각이 될 때 얘네들이 대장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그 뒤에 상하프론테크라든가 SPLC라든가 일진다이아, 효성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같이 갈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수소 관련 중에서는 두산퓨얼셀과 한국가스공사가 더 안정된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저는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종목 다 나갔죠? 오늘 제가 보고 있는 5개 종목, 이미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반도체 에르티베쿰,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한 가지가 빠졌군요. 바이오 제약주 중에 제가 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뭘 얘기했습니까? SK 바이오팜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종목이 벌써 3일째 올랐어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정말 저렇게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저도 그동안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지만 저는 매일매일 이 종목에 대한 모니터링 하면서 수급과 모멘텀 체크를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해온 겁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는 SK바이오팜이 지금 3일째 올라간 거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덩달아서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SK바이오팜은 신규 상장된 후에 3일 동안 상한가를 쳤습니다. 말 그대로 따상이 진행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어마무시한 주가 하락세가 장기간을 거쳤고 결국엔 상장 후 최저점까지 온 겁니다. 뇌전증 신약을 우리나라 기업이 FDA와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을 받은 업체는 우리나라 SK바이오팜이 처음입니다. 말 그대로 독점됐다는 얘기예요. 미국과 유럽에서 통했다는 얘기는 전 세계에서 통한다는 얘기고, 뇌전증 신약 자체가 바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SK바이오팜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 3상을 통과한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SK바이오팜이 뚫은 겁니다. 그래서 SK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을 선두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뇌전증 신약에 대한 판매가 본격화될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었는데 이게 본격적인 반등이냐 아니냐. 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이 그런 성장 가치가 분명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또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벌써 3일째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사든지 팔든지 관망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저는 이 종목이 그만한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관들이 84,000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큰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누군가는 분명히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에 대한 중장기적인 성장 가치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 이후, 그리고 제가 한 대표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렸습니다. 왜 한 대표가 주목하고 있고 왜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선주들 또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대선주들 중에 오늘 동신건설이 있다고 그랬죠? 동신건설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테마주 이슈주를 중심으로 매매를 할 때도 분명히 테마주 이슈주도 매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잡주는 매매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테마주, 백신주는 분명히 테마주 중에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매매를 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재명 관련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매매를 했고, 그러면서 동신건설이 53%, 슈퍼레마 BH가 이틀 만에 19%, 수산하이텍가 이틀 만에 18% 대박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지 같은 시장에 단 이틀 만에 18% 이상씩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주는요, 막말로 펀더멘탈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다 잡주들이 많습니다. 거의 7, 80%가 잡주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느냐? 이재명이가 혹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걔네들과 같이 대학을 같이 다녔던,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같은 고향에 살았던 그런 애들은 뭔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이런 주가 급등을 이끌어낸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경주착 아닙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정치 테마는 항상 늘 always 정권이 하나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정권에서 꼭 터지는 게 바로 이 정치 테마입니다. 5년에 한 번씩 대시세를 주는 게 이 정치 테마예요. 근데 정치 테마를 5년에 한 번씩 대박이 터지는데 그걸 냅둡니까? 그걸 왜 냅둬요,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정치 테마주는 여러분들이 혼자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운 좋으면 정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만 막판에 후유증이 커요. 하지만 그 시세가 기본적으로 2, 300%에서 기본적으로 시세가 2, 300% 그냥 1200%, 1300%까지 나는 게 바로 이 정치 테마주입니다. 포기하기가 너무 아깝죠. 더군다나 최근 시장이 얼마나 부진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치 테마주를 본 것이고 작년에 제가 한규세 한 큐 할 때 이낙연 관련주를 얘기했었죠. 이낙연 관련주도 남아산업, 남아토건, 국영지NM, 범양건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뭐 단기간에 시세 났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뭘 얘기합니까? 이재명, 윤석열이 얘기하는, 윤석열이 지금 얘기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두 쪽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예요? 이제 이낙연 씨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무지하게 떨어진 겁니다. 오히려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것이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대선 관련주들은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라는 걸 따지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꼼꼼히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터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기업 내용 다 필요 없어요. 이재명 내지는 윤석열과 관련된 기업인들 CEO 내지는 주변인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이 주가 상승의 결정적인 요인일 겁니다. 애니능률이라는 종목이 주가가 단기간에 거의 1000%가 올랐습니다. 애니능률의 한국 야쿠르트 회장이 윤석열과 종친이라는 이유로 폭등이 나온 겁니다. 정치 테마주 중에 종친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결국에 종친이다 보니까 그 수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요. 옛날에는 무슨 대학 동기 지금 대학 동창이라고 하는 종목들은 서현, 부방, 덕선 이런 종목들입니다. 윤석열 씨가 이제 대학 동기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요 정도예요. 물론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종치는 무려 단기간에 1000%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정치 테마의 위력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재명 씨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오히려 윤석열 씨보다도 지지율 자체가 더 높아졌어요. 윤석열 관련주는 이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추격 매수 안 하니까 안 본 것이고요. 대신에 윤석열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은 겁니다. 특히나 윤석열 씨는 대선 출마 여부를 아직 결정 안 했죠, 여러분들. 그런데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시장은 벌써부터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폭등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씨다 검찰총장으로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쉽지 않고 대통령으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참 잘 해낼지가 모르는 거죠. 스스로도 힘들 수도 있는 겁니다. 갑자기 나 대통령 못할 수 있어 안 할래 다음에 나갈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주가에 폭락이 나오는 겁니다. 쭉쭉 빠져. 한 3, 4일이면 여기까지 그냥 떨어질 겁니다만.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윤석열 관련주를 매매를 안 한 겁니다. 아마 윤석열 관련주 매매하신 분들은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매매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윤석열 씨가 대권 도전을 시사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도 윤석열 관련주 공략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이재명 씨가 지지율이 높아졌어요. 자, 길게 보게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야당에 한 명,
여당이 한 명 경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지율도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갈 거예요. 내년 3월 전후까지 정치 테마주들은 가면서 난리부르스를 치면서 정치 테마주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를 보셔야 돼요. 다만 윤석열 관련주는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충분한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좋겠고, 이재명 관련주는 오히려 이번 대선에 민주당이 참패를 기록하면서 이재명 씨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이낙연 씨가 재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으로서 높지는 않아요. 결국에 이재명 관련주를 먼저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매를 해서 저렇게 단기간에 짧은 시간 안에 큰 시세를 낼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선주들은요, 제가 무방을 통해서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못해요. 어쨌든 간에 대선주는 지금부터 봐야 된다. 더 100% 200% 올라가고 나서 저기서 쫓아가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바닥에서 충분하게 바닥을 찍고 움직이는 그런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대선주는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고 중간에 변동성만 조심하면 되고요. 시세가 말씀드렸죠. 대선주를 포기 안 하는 이유가 커요. 시세가. 지금도 단기적으로 나온 시세가 200%, 300%, 400% 지금 NA 능률 같은 종목 단기간에 1000% 나온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대선주입니다. 그걸 포기합니까? 미쳤어요? 그걸 포기하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게 그게 좀 단점이긴 하죠. 하지만 한 대표는 대선주 한도 매매해 보겠습니까?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동신건설 53%, 수프레마 비엔치 19%, 수산아이티 단 이틀 만에 18%가 수익이 나온 것이고요. 앞으로 보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선주들은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드린 내용들, 자,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7번 보시죠. 7번.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지만 여러분들 위기소침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지금 금요일 장세, 금요일 한 주간을 마감하면서 계좌가 썰렁해서 많이들 힘드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과 달리 우리 한 대표의 VIP 회원님들은 계좌가 또 빠른 속도로 살아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드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수익이 나는데 나는 왜 안 나? 그렇게 막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저렇게 수익이 나는 사람이 있구나. 지금 장세는 수익이 날 수 있구나. 그런 자신감들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한 대표가 분명히 시장 살아난다고 노래를 불렀고 살아나고 있잖아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할 겁니다라고 해도 코스닥이 이제 1000포인트 코앞에 있잖아요.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이거는 위기 아니고 기회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위기가 아니고 기회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강조를 드리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이 시장 다음 주는 절대적으로 자신 있게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한 5종목을 제 분석을 드렸는데 그들 종목에 대해 또 얘기합니다. 걔네들을 사라 팔아라.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매 포인트는 그거는 뭐 사고 파는 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도 매매 포인트는 그런 식으로 결정을 정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무려 6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고객 예탁금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장세가 터지게 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엄청난 장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고객 예탁금이 22조 있을 때하고 지금 63조라는 엄청난 고객 예탁금이 있는 상태에서
종목 장세 중소형주 터지게 되면 단기간의 시세가 엄청나요,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자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다음 주 이후에 앞으로 시장에서 절대 소외되지 않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분명히 계좌가 수익이 날 거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제가 VIP를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카톡방에서 VIP에 대해서 문의가 가끔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VIP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대표 VIP는 제가 오늘은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조건 VIP 오셔야 됩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제대로 된 기회를 만들어내려면 VIP로 오셔라 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일단 VIP를 먼저 가입을 하셔야 돼요. 1588-0648 고객센터로 전화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전화통화가 잘 안 될 겁니다. 자주 계속 하셔야 돼요. 밤 11시까지 통화가 되니까 1588-0648로 꼭 전화하시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간편 ARS 023490-4678 여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여기로 전화하시면 간단하게 ARS를 바탕으로도 여러분들 가입이 가능합니다. 요게 안 되면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도 있죠. 아시겠습니다만 인터넷 자 MBN골드 홈페이지 가시게 되면 왼쪽 중간에 이제 한 대표 이제 사진 있어요. 사진 중간에 중간에 여기 회원가입이라고 있습니다. 가운데 회원가입을 누르시게 되면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VIP를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에 여기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1개월 또는 3개월 누르시면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하시고 결제하기 체크하시면 결제창이 틉니다. 그대로 따르시면 돼요. 요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ARS와 그 다음에 간편 ARS와 1588-0648 그리고 인터넷으로 결제하실 때 결제가 편하니까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보유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요. 여기 정의원 게시판에 있습니다. 일단 VIP를 먼저 가입을 하시고 나서 정의원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모두 올려주세요.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만 지금 장세는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이 종목 저 종목 다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포트폴리오 종목이 30개를 넘어가는 분들은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절대 수익을 못 냅니다. 떨어질 때는 30개가 같이 다 빠져요. 그러나 올라갈 때는 몇 개 종목만 가는 게 종목 장세의 특징이거든요.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다 포트폴리오 정형 게시판에 종목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월요일날 장 출발하기 전까지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월요일날 장 출발하기 전까지 제가 답변 드릴 겁니다. 들고 갈 종목은 들고 가시라고 하고 팔 종목은 과감하게 팔으라고 해요. 팔고 나서 월요일부터 제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매수에 들어갈 겁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해요. 미국 증시 많이 안 빠질 거예요. 조금 빠지면 오히려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국내 코스피가 오늘 밀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장세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 좀 더 안전한 위치에서 시세가 터지기 직전에 주식을 잡겠다, 포트폴리오 교체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날은 무조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원 게시판에 종목 다 올려주시면 월요일날 장 출발하기까지 모두 다 올려드릴 테니까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데 편합니다. 중요한 거는 한 대표 VIP는 뭐 잡주 그런 거 매매 안 한다 그랬습니다. 매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잡주는 매매 안 해요. 하지만 이슈와 성장성이 있는 그런 강력한 이슈가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테마들은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절대 단타 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기 매매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대시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매매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문자 100% 문자가 되게 가능해요. 정신없이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 장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문자를 이번에는 좀 신중하게 좀 자주 보셔야 돼요. 진동으로 해놓고 휴대폰을 몸에 이제 지니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진동은 분명히 바로 느껴지거든요. 이 중소형주 장세들은 중간중간에 이제 그 매매하는 포인트가
갑작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대응이 좀 해야 되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모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100% 대응이 가능하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실 필요 없어요. 괜히 이 종목 자세는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면 병나요. 그러니까 앉아 계시지 말고 문자 나가는 대로 바로바로 대응만 하시면 되고요. 또 바로 대응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와요. 아시겠죠? 리스크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100% 문자 대응하니까 그거 아시기 바라고요. 자, 보유 주식은 가지고 오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분들, 주식처분들, 어르신들.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 종목들은 우리는 이슈라든가 테마주를 일부를 매매하더라도 그들 종목군들은 뭐 초단타로 매매하는 잠깐 치고 빠져는 그런 매매 안 해요. 옆으로 기다가 한 차례 퍽 올라올 때 털고 쭉 빠지는 이런 매매 안 합니다. 이렇게 매매 안 해요. 우리는 이슈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완만한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이슈 테마 말고 뭐예요, 여러분들? 반도체도 있고 수소도 있습니다. 태양광도 있고 5G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장주들도 분명히 지금은 우리가 잡아 들어가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만 아시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상품은 알고 계시죠? 3개월 263원을 무려 20일이 추가가 됩니다. 거의 한 달 정도가 추가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없을 거고요. 1개월은 88만원 5일 정도 추가가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 다 해드렸고 간만에 VIP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음 주 여러분들 제대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특별히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고생하셨고 회원님들도 한 주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기대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소외되지 말고 다음 주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717번 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여러분들 다음 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